오늘 인터뷰를 맡게 된 리포터 김영성. 정태일입니다.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에 나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립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계획을 세워보고 또 즐길 건 즐기고 이러면서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은 4년 동안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외 활동 관련하여 경험하신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대외 활동이나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대외 활동은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학과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3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후배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이제 경진대회 나가면서 다른 대학 학생들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하면서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방학을 잘 활용해 갖고 등산을 한다든지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경험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공대 공부 잘하는 교수님만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공대 교육을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건 맞아요. 꿀팁이라기보다도 보통 이제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연장선으로 생각 안 하고 대학교 오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풀렸던 거를 약간만 그대로 지속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갖고 그 주에 배웠던 거는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면은 더 적극적으로는 직접 손으로 한번 적어보면은 훨씬 더 공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학창 시절 때 좋아했던 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과목들은 역학 과목들을 좋아했다기보다도 역학 과목이 중요한 것 같아갖고 역학 과목들은 굉장히 시험 공부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역학 과목 같은 건 개인적으로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무엇인가요? 국내적으로는 제일 혁신적인 발명품은 우리 한글이지. 세계적으로는 우리 과랑 제일 상관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자동차 공학과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론적인 얘기니까 요즘 아이폰 있고 전기차 있고 이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만유인력 법칙을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섯 번째로 기계자동차공학과 이외에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계공학이나 자동차공학을 베이스로 하지만은 항상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한테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이론이지만은 지금처럼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AI의 원시적인 기술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박사과정 때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있는 전자공학 기술이나 코딩 기술을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하는 편이에요. 네, 그럼 일곱 번째로 대학 생활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네. 첫 번째는 이제 놀았던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 5명이 전국 일주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 준비를 카이스트 시험 준비를 해갖고 카이스트 입학을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어요. 공대생으로서 누릴 수 없는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 2년 가까이 같이 공부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스터디 그룹을 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여덟 번째로 교수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자로서 목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를 빨리 마무리 지어갖고 좀 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는 2018년도에 처음 생길 때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는 안 하고 전기자동차 위주로 그 교과 과정을 짰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다 보면은 약간
전기적인 지식, 전자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배워야 되니까 사실은 다른 대학 기계공학과보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쉬운 장비들, 뭐 레고 마인드 스톰이라든지 실습 기자들을 갖고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노력하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거를 즐기면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공 국제사회 인터뷰 거사의 리포터를 맡게 된 정태일 송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 성인이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좀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전공 지식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는 많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두 번째 질문인데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외 활동 관련하여 경험하신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대외 활동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저는 대학원 때는 자율주행자동차 대회 같은 거 나갔을 때 되게 재밌게 했었고 학부 때도 경진대회가 있어가지고 멀티터치 스크린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을 때 만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저는 다른 과랑 같이 막 했었는데 그런 거 하면은 되게 좋은 경험도 되는 것 같고 상까지 가면은 나중에 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저희 과는 일단 동아리 있으니까 동아리 들어가서 동아리들 다 어떤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으면은 물론 성과를 안 얻더라도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공대 공부 잘하는 교수님만의 꿀팁이 있으실까요? 기본 예제랑 연습 문제는 좀 많이 잘 풀어봐도 저 다닐 때는 어떤 교수님이 자기 키만큼 연습장에 쌓일 때까지 문제를 풀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예제 같은 거는 또 남아있고 연습 문제도 교수님들께 여쭤보면 알려주시니까 문제 많이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수님이 좋아했던 과목과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학 과목을 좀 좋아했었고 학부 때는 인동 과목을 좋아했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제가 동영학 과목도 재밌었었고 수학적으로 뭔가 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공대 교수님이신 만큼 가장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발명품이 무엇인지. 저도 이걸 질문지 줘서 고민 좀 해봤는데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큼 지금 저희가 살아있는 세대에서 뭔가 생활을 바꾼 건 없지 않나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세대에는 뭐 여러 산업혁명들이 있었으니까 발명품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 살아있는 동안 이게 최고로 많이 저희 생활을 바꾼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기계자동차 공학과 이외에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뭐 학문적으로 따지면 수학 과목 재밌어하고 아니면 역사? 그냥 시험 안 치고 보는 역사 드라마 해줘봐 그런 이런 거는 이제 실제랑 그냥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고 해서 역사는 혹시 한국사 한국사 저 세계는 몰라요. 교수님께서 학창 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도 고민해봤는데 딱히 없어요. 맞은 게 기억이 남는데 저 때는 좀 때렸을 때 아파가지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좀 그러니까 없는 걸로 지금은 안 때리잖아요. 네. 맞죠? 못 때리면 큰일 나죠. 자유가 제한됐던 게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과 학생들한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조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 과 학생들은 이제 공대 왔고 기획과 공부는 계속 할 거니까 1학년 때 말고는 좀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 역학 과목 안 한 걸로 아는데 2학년 때부터 역학 과목 하고 거의 3학년 때도 역학 과목 하고 역학이 꽃이에요. 사실 기획과에 일단 물리 쪽이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과목으로 생각하면 수학하고 물리가 좀 합쳐진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많이 하니까 1학년 때 시간 좀 있을 때 정반대 분야 교양 같은 것도 듣고 전혀 다른 분야 사람 얘기도 많이 듣고 지금 바빠 보이지만 여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연애도 좀 하고 좀 일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나중에는 막 바쁘고 취직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술 먹겠다, 연애하겠다. 물론 연애는 계속 해야지만 그런 거보다 좀 여유롭게 이제 앞으로 공부는 계속 할 거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 외에 운동을 하더라도 하나 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업 때 좀 대답 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열심히 들어가요. 이상. 저는 이제 전공기초설계 인터뷰 과제로 이제 리포트를 맡게 된 정태일 나성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금인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학생은 사회로 나가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트레이닝 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역량, 내부적인 역량을 여기서 충분히 배양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배양이 되느냐? 자기 영역을 하나씩 발견을 해야 돼. 두 번째 질문인데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외 활동 관련하여 경험하신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대외 활동이나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학과 안에 동아리가 3개 있잖아요. 이 3개의 동아리는 그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경연 대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걸 갖고 그 경연대회에 나가서 다른 학생들하고 겨뤄보는 거지.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하는지, 그리고 내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성적이 좋으면은 옆에 팀들이 나한테 와서 아는 체 해. 그러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나중에 취업할 때 이력서에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겠지.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대 공부 잘하는 교수님만의 꿀팁이 있으실까요? 공대 공부를 하면은 신기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공부를 쫙 하다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한 덩어리가 돼요. 레벨이 높아지면 모든 게 한 덩어리 되니까 전체 개념을 머릿속에 명확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전체 다른 과목과도 이렇게 링크가 걸리면서 점점 머릿속에 단순하가 돼요. 단순한 복잡해지지 않고. 그러면 기억하기 쉽잖아. 그러면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공부하면은 그걸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정 위주로 하지 말고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본다든가 해서 정확한 개념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게 키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질문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과목과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재미있기는 고체역학 개념이 쉽잖아요. 비교적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쉬워서 그래서 재미는 있었지만 흥미롭게 들은 과목은 동력학입니다. 동력학이 교수님 열정적이었는데 지름이 50mm 되는 농구공 위에다 붓을 딱 얹어놓고 이걸 딱 놓으면 절대 중심에 놓으면 그대로 있겠지. 근데 여기서 측면을 속도 V로 탁 치면은 얘가 농구공을 따라 흐르다가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떨어지는 순간의 위치거든요.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떨어졌냐. 그리고 그때 속도 오르면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나는 좀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가장 뒤집어 놓을 발명품은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도 드디어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그림 속에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이제 컴퓨터도 지가 고양이 그림을 수천 장 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탁 보여주면 이건 고양이 그림이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그걸 이름하여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좀 전까지는 깡통이었는데 밤을 새워서 맨날 며칠 학습을 하고 나면 거의 일생 동안 연구한 교수들을 넘어서는 수준의 판단 기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둑도 뜨잖아. 자,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자동차공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딱 태어나게 할 때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빼보고 만들었을까? 아니야. 어떤 인간은 태어나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재능이 나타나는 놈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자기 재능을 찾아가지고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 현대 정치 사장이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 사장할 것 같아?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 하겠지, 그지? 대한민국의 천재 같은 놈이 도저히 보통 범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놈이 거기가 사장하고 있을 거 아니야. 너 거기에 사장이 우리 학교 수준하고 비슷해.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라고 있어. 거기 출신이 현대 자동차에 가서 사장하고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 다 길이 있다. 다 길이. 하나님이 세상의 이치에 축복하기 전에는 훈련을 먼저 시켜봐. 그럼 사람의 훈련은 뭘로 훈련시키느냐? 고난으로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생각이 많아지지. 생각이 깊어지지. 그리고 많은 사실을 깊이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역량이 높아지고 내공이 쌓인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가슴에 불 붙여 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리포터를 맡게 된 저는 나성주 이한별입니다. 저희가 대학생활 설계 과제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 외 다른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외 활동 관련하여 경험하신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대외 활동이나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 학과에는 학과 동아리 있잖아요. 저는 제작사 동아리 지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에 들어온 동아리나 자율제어 동아리를 통해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에도 중앙동아리라고 해서 학교 전체 동아리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생의 임원이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셔도 돼요. 자기가 흥미가 있거나 자기 적성에 맞는다 싶으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대 공부 잘하는 교수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창시절 때 교수님께서 좋아했던 과목과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사실 세계지리였는데 지도 보는 걸 좋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러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전공은 이공학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여행을 비교적 좀 다닌 편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다닐 때는 1년에 뭐 두세 번씩도 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있으신가요? 근래 들은 강의 중에 거기서 보면은 20세기 여성 혁명을 이끈 발명품은 세탁기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대외 일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를 해야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세탁기입니다. 기계자동차과 이외에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실제 전공 분야는 나노과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나노과학 중에서도 반도체 신소재 쪽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발전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창 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초중고 대학교 만약에 대학원까지 따진다면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쨌든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거. 그럼 이제 교수님의 이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이제 무엇인가요? 최종 목표라고 해서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그냥 맨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너무 인생이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 기계자동차학과 학생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어떤 거 있을까요? 개인 면담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학생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면담할 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좋은 학교를 가든 나쁜 학교를 가든 더 좋은 학교를 또 가도 또 그 학생들은 또 더 공부를 잘해서 또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학에 와서 학생들이 더 많은 이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그래서 더 좋은 또 회사에 더 진학하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과 후가 엄청나게 삶이 달라졌고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 통신의 어떤 시스템들이 바뀐 거죠. 그런 게 좀 굉장한 발명품이 아닌가. 기계자동차공학과 이외에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저랑 바로 옆에 있는 것만 좀 관심이 많아요. 저 TV 같은 것들. 당장 내 옆에서 저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관심이 있는데 가령 이것도 관심이 있어요. 이 건물. 도대체 이 건물이 어떻게 버티고 있지? 라는 것도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고 물론 우리가 배우는 정력학에 의하면 다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 쪽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런 건 다 전자 쪽이잖아요. 그쪽 두 개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심리, 사람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분야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모든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 쪽도 좀 관심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학창 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구 동아리를 워낙 오래 했었어가지고 기억이 남는데 제가 이제 주전으로 뛰어서 우승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좀 기억이 남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공부를 하던 이제 학생이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논문을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논문을 써야지만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석사 박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제가 냈던 논문이 채택이 되었을 때 합격했다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좀 기뻤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 인생의 어떤 목표는 적당한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정도의 돈을 모으고 여기 부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기장 송정 쪽에 어떤 적당한 집이 있어서 거기서 좀 건강하게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와이프랑 저랑 이제 건강하게 그냥 살 수 있고 적당한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인 것 같고 학문적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저는 어떤 뚜렷한 무슨 이쪽 세계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이쪽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어딘가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로봇 쪽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있다는 목표가 있고 뭐가 됐든 저는 제가 계속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는 게 제 목표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건 어쨌든 교수라는 직업이다 보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100명이 있다고 했으면 7, 80% 정도는 저에게 이 교수님 잘 가르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또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자동차공학과 학생들한테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생길 거예요. 가령 수업 시간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그거 듣기 싫죠. 재미도 없고. 근데 그런 시간에 예를 들면 학생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시간에 딴 게 할 게 없으면 저는 그걸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에너지를 100을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뭐 70%는 투자를 해서 그거를 이 경험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일 거예요. 반면에 10% 정도 투자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좀 어떤 자기 에너지의 7, 80%는 채워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도 베끼면 사실 그만이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 도움이 안 되는 거. 어차피 할 거면 예를 들면 뭐 베끼는 게 30분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좀 투자해서 하면은 뭐 한 5시간 걸린다고 쳐요. 그래도 저는 5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부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하셔야 어딘가에 저는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다시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업을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전문적인 기계공학자, 엔지니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학교 수업 외에도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외활동 관련하여 경험하신 것들은 어느 것이 있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대외활동이나 경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외 활동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대회를 나가보고 중앙동아리나 뭐 연합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고 경험과 인맥과 친구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외 활동이라고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방학 때 두루두루 여행을 좀 많이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좁은 지역에만 갇혀있지 않고 넓은 지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으면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개발할 때 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세 번째 질문으로 공대 공부를 잘하는 교수님만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으면 그 각각의 내용이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별로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 수학 과목이라든지 역학 과목이라든지 보면 1장의 내용을 알아야 2장을 할 수 있고 2장을 알아야 3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1장부터 4장까지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1장부터 4장까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1장부터 3장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이 없어서 4장을 덮어버리는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4장에서 나오거든요. 교수님들도 문제를 낼 때 보면 4장을 풀 수 있으면 1, 2, 3장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1, 2, 3장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1장만 완벽하게 봤다고 끝내지 말고 차라리 50%씩 보더라도 1장부터 4장까지 전부 다 한 번씩은 훑어봐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고 이 개념들 집약된 문제가 나온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학창시절 때 좋아하셨던 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막 역학 과목, 이론 과목 이런 것보다는 창의공학 설계에서 내가 뭔가를 직접 디자인해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의공학 설계 수업에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3, 4학년 때 배웠던 내연기관 자동차 공학 이런 과목들을 저는 좀 좋아했었어요. 다섯 번째 질문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로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업무를 편리하게 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갑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대전까지 2박 3일 출장을 가는 일이 생겼는데 지갑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출금도 되고 그때는
삼성페이 이런 게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장에서 일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편안한 발명품이 아닌가, 인류의 삶을 굉장히 바꿔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로 기계자동차공학과 이외에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진학을 고민을 할 때 공대를 가야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기계 항공공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계나 항공 쪽으로 나가보자라고 정한 이유로 별로 이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도 거의 없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생활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계속 살다가 서울 대학을 가서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놀기도 많이 놀았고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또 동아리 활동하면서 기사 써서 잡지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진짜 수업 외에 대학에서 즐겼던 것들이 저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1학년이어서 좀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공부는 좀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고요. 학업이 기본적으로 했다면 고등학생처럼 집, 학교 이렇게 오가면서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바깥 활동도 많이 하면서 좀 더 알찬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